해볼 거야. 자,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원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성원소의 생성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초기 원소가, 즉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웠고, 이제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야. 자, 그런데 자, 이 책에서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자, 지구와 생명체 구성 원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 지구의 구성 원소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 제일 많은 게 철이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규소 등등등. 자, 요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자. 그 다음에 생명체. 생명체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였죠? 기억 안 나? 산소가 제일 많아요. 물에 산소가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질소. 자,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원소거든. 그 다음 수소. 요 정도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우주의 구성원소는 수소가 헬륨보다 약 질량비로는 3배 정도 많다 그랬죠? 그래. 이게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별의 진화 과정과 원소의 생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에요. 자, 그러면 별이 진화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별의 탄생 과정을 먼저 배워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별의 탄생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별이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자, 별이 생성되는 곳은 밀도가 큰 곳 아니면 작은 곳? 음, 당연히 큰 곳이어야지.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 아래 곳, 하인이는 음, 높은 곳, 온도가 낮은 곳이야. 네. 왜 그러냐면, 봐봐. 물을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 물을 높은 온도로 막 가열해서 끓여. 온도를 높여. 그러면 물이 한 군데 모여 있지 못하고 어때? 수증기로 다 날아가려고 하지. 기체들도 마찬가지야. 기체들도 모여 있다가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끼리 막 운동 에너지가 많아질 테니까 흩어지려고 하지 모이려고 안 하고 꼭 그런 거를 기억해둬야지. 그치? 그건 기본이야. 그래서 별이 생성되는 곳은 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이 있어. 암흑성은 같은 것. 그러니까 성간물질, 기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서 오는 별빛까지 차단할 정도로 밀도가 큰데 온도가 낮은 곳. 이런 곳이 암흑성은들이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서도 봐봐. 자,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도가 높은 곳 말고 온도는 안 나와 있지.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온도는 낮은 곳이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생성 과정을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운의 형성이야. 성운의 형성. 자, 성운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해요. 자, 중력 수축을 하면은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죠? 수축하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은 감소할 거야.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중력 수축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중심 온도가 높아져야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운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자, 원시별이 형성되는 거는 또 역시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고 자, 중심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전달돼 안 돼? 바깥으로 전달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중심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이 되고요. 자, 대기로 전달되면은 자,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잖아. 가시광선을 방출을 해요. 이 말은 없을 거야. 가시광선이 방출되니까 저거 혹시 별 아닐까? 우리 눈에는 눈으로 보일 거 아니야, 이제 빛이. 이게 원시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원시별이 된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주계열성. 이게 별이에요. 자, 이제 주계열성이 형성되는데 자, 주계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역시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를 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자, 이 주계열성이 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이해됐어, 안 돼? 됐어요. 거기 보면은 자, 중심 온도는 1000만 K야. 이때가 이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온도야. 표면 온도 1000K 이거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별이 생성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별의 특징을 한번 볼 거야. 거기에 나온 대로 별의 특징. 자, 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주계열성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알아둬도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이에요. 자, 이때 무엇이 발생한다 그랬죠?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자, 이 질량 결손이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태양 같은 경우가 주계열성이거든. 그럼 니네 생각해봐. 태양도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지. 그치? 그렇다면 태양은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질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요? 줄어들겠지. 왜? 얘네들은 질량이 결손된 그게 에너지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만 특징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게 주계열성의 특징이거든. 자, 세 번째.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이거는 뭐냐면 수축하려는 중력과 팽창하려는 압력이 같은 때예요. 하려는 압력이 같다. 자, 수축하고 팽창하려는 힘이 서로 같으면 어때? 결국은 크기는 일정하겠지? 그거란 말이야. 자, 그게 바로 주계열성의 특징이에요. 지금 선생님 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주계열성의 특징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주계열성의 특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진화를 볼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라 하지 말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자.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진화. 자, 주계열성 별도 이제 진화를 할 거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요걸 볼 거야.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맨 먼저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해요. 자,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 각각의 과정을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자, 첫 번째가 중심에서 수소액융합이 완결이 돼요. 자, 완결이 됐어. 그러면 더 이상 수소는 중심에 없지.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변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중심은 뭘로 변하냐면 중심은 헬륨 핵융합, 아니 헬륨 핵으로 변해요. 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잖아. 그러면 수소보다 헬륨이 더 무겁지. 그러면 중심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 자, 중력 수축하여 중심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심 온도가 1억 도가 넘잖아. 1억 5천만 도가 넘으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자, 그래서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 온도가 굉장히 높고 에너지도 막 방출이 되겠지. 그러면 자, 에너지가 대기층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대기층에서 있지 수소핵융합이 일어나. 자, 대기층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중심에서 잡아당기려는 중력보다 팽창하려는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별이 크게 팽창을 해요. 자, 요게 바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면 자, 다섯 번째. 중심에서는 무슨 핵융합까지 일어나냐면 중심에서 자, 수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중심은 C나 O가 만들어지거든. 자, 중심에서 중력 수축으로 자, 크기가 별 크기가 엄청 감소해요. 자, 이게 이거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자,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중심은 원자핵은 중심은이라고 하죠. 중심은 자 C나 O 원자핵까지 돼요. 자, C나 O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어. 그리고 자, 중력 수축을 해요. 자,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지? 중심 온도는 상승을 하고요. 외부 대기 기체는 자, 우주로 흩어져요. 팽창을 해서 폭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로 흩어지면서 이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야. 자, 외부 대기는 우주로 흩어질 때 반지 모양으로 변하면서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더욱 수축하면서 자, 더 이상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온도를 높이지 못하니까 백색 외성이 돼요. 자, 중심 온도는 굉장히 높은데 크기는 됐다 조그매.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우리가 주계열성의 별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냐면 이렇게 돼요. 자, 진화 마지막 단계는 자, 중심에 C나 O가 있고요. 그 다음 층에는 헬륨이 있고 그 다음 층에는 수소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 두 가지 기체는 바깥으로 뻥 하고 터져 나가요. 이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막 그려 있고 요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거든. 이렇게 점이. 그러면 요 점이 뭐냐면 백색 외성이고 이 반지 모양으로 흩어진 게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죠? 됐니? 네. 네,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가죠.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은 첫 번째, 자,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으로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돼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성자별 내지는 블랙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이 되는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마찬가지야. 중심은 수소핵융합이 멈춰요. 수소핵융합 완결이 돼. 완결. 그러면 중심은 헬륨핵이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충격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해. 자, 온도가 이렇게 이상이 되면 헬륨핵 융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자, 중심은 C나 O 핵이 되고요. 중력 수축이 돼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야.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을 해. 중심 온도. 자, 그러면서 자, 대기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대기 중에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요. 자, 대기 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별의 크기가 매우 크게 팽창을 해. 매우 크게 팽창. 자, 그러면서 이게 초고성이 되는 거지, 초고성. 그 다음에 중심에서는 핵융합으로 무엇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만들어져. 철 원자 핵까지 만들어져요. 자, 중심에 철까지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 내지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게 이제 별의 끝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자, 첫 번째. 중심이 철 원자핵이 되면은, 자, 철 원자핵이 되면 중력이 매우 커져요. 자, 중력이 매우 크니까 대기를 끌어당겨 버리겠지. 대기를 끌어당겨요. 자, 이때 끌어당길 때, 자, 대기가 중심 핵과 충돌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요. 자, 이게 초신성이에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거기 과정이 뭐 쭉 나와 있죠? 그 과정을 선생님이 쭉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면 핵융합이 멈추는 거거든. 중심에서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진화 마지막 단계를 보면 봐봐. 마지막 단계. 자, 이거를 이렇게 잘라보잖아. 그러면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철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층에는 뭐가 있냐면 자, SI나 S가 있어요. SI나 S. 자, 그 다음 층으로는 O나 C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층으로는 헬륨이 있어요. 그 다음 층으로는 수소가 있어요. 자, 이거 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별 내부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과정 요렇게 해서 알아보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자,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어? 자, 요것도 잘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끝내고. 자, 넘겨보세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 맞죠?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거를 배울 거야. 태양계와 지구의 태양계, 지구 생성.
자, 태양계와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태양계 생성. 자, 태양계 생성은 과정을 보자. 과정. 첫 번째. 자, 태양계 성운이 먼저 형성이 돼요. 요거는 제목으로 외워도 과정은 형성. 태양계 성운이 형성. 자, 이 태양계 형성은 자, 이 우주가 있지. 균일했었는데 어느 초신성 폭발로 자, 우주의 밀도가 흩어져요. 잠깐. 충격으로 거대한 성운이 밀도가 큰 곳으로 모여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력 수축으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중력 수축으로 점점 밀도가 큰 것이 이제 회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반이 만들어져. 원시 태양과 원반. 자,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이 되는데 중심은 모여 원시 태양이 되고요. 자, 주변 물질이 끌려 들어가며 회전을 하게 돼요. 원반을 형성하는 거지. 자, 이게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어떻게 되겠니?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반이 더 납작해지겠죠? 원반이 더 납작해진다. 자, 이게 원반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형성이 돼요. 미행성체. 자, 원반 주위에서 돌던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져요. 미행성체가 만들어져요. 자, 미행성체라고 하는 건 아직 행성은 아니야. 아직 행성은 아닌데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떻게 되냐면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돼요. 자, 원시 태양계가 자, 형성이 되는데 자, 중심부는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태양이 되겠죠. 태양이 되고요. 태양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뭐를 만들겠니?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행성이 되는 거야 이제. 미행성체가 충돌 성장하여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시 태양계가 이제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런데 이 원시 태양계 중에 이제 자, 행성의 분류를 한번 배워봐야 돼.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자, 지구형 행성은 어떤 것들이 있죠? 수, 금, 지, 화성까지. 이렇게 한 글자씩 쓰자. 자, 수금지, 화, 요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가깝잖아. 자, 태양과 가깝다라는 말은 태양의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 그러면 태양과 가까운 이 지구형 행성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지구형 행성은 이제 평균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대기는 무거운 대기가 있어요. 또는 없죠. 이렇게 요 밑에다 쓰자. 대기는 없거나 무거운 대기.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고리가 없고요. 암석으로 돼 있지요. 암석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땅이 있다는 뜻이야. 땅. 쉽게 얘기하면은. 알겠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위성은 없거나 적어요. 자, 이게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야. 그런데 두 번째, 목성 행성. 자, 목성 행성은 목, 토, 천, 해왕성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목성 행성이라는데 태양과 멀죠? 충분히 멀리 있다 보니까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돼요. 그래서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돼. 그 다음에 평균 밀도가 작다. 그 다음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에요. 그 다음에 고리가 있죠. 그리고 얘는 위성수가 많죠. 자, 암석이 없어요. 암석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아요. 크기도 작아요.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거야. 자, 그런데 목성 행성은 질량이 커요. 근데 크기도 매우 커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니? 자, 요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목성형 지구형 행성의 탄생도 배웠으면은 지구의 탄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지구의 형성 과정은 미행성체가 제일 먼저 충돌을 해요. 자, 원시 태양계 원반에서 돌던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은 질량이 커지죠? 그 다음에 크기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온도도 높아져요. 자, 이때 쉽게 얘기하면 돌조각들이 있지. 마구 충돌하면서 마찰에 의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거든. 그 다음에 또 암석 속에 있던 기체들이 다 바깥으로 방출이 돼. 그때 방출된 기체가 뭐냐면 요거는 한번 외우면 변함없이 똑같다. 자, 질소,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요거는 옆으로 쓸까?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이 원시 대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산소가 없죠? 그 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 한번 외운 기체는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두 번째.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져요. 자, 이때는 미행성 충돌이 최대가 되는 거야. 충돌이 최대가 되면서 자, 미행성 충돌 최대. 질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크기도 커지죠. 자, 온도는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자, 지구 전체가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 자, 이때 미행성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기체들은 질소,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증기.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때 뭐가 되냐면 지구의 층상 분리가 일어난다. 자, 전체가 액체라 그랬으니까 철보다 철과 마그네슘 같은 철, 니켈, 니켈 등은 가라앉아 핵을 구성을 해요. 핵을 이루고 규소, 산소 등은 이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거든. 규소, 산소 등은 떠올라 멘트를 이뤄요. 자, 그리고 층상 분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그마 바다 다음에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원시 지각은 자, 미행성이 이제 충돌이 미행성 충돌이 무적 굉장히 감소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하강을 해요. 자, 이때 대기 중에 있던 기체는 역시 질소,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자, 변함이 없어. 그 다음이 자, 지구 겉부분이 냉각돼요. 원시 지각을 만들어요. 자, 요게 순서야, 요게.
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책에서는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 이렇게 한꺼번에 놨지. 근데 순서대로 원시 지각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원시 바다요. 원시 바다 형성. 자,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기 중 수증기는 비로 내리고 낮은 곳에 모이겠죠. 그런 다음에 원시 바다를 만드는 거야. 자, 원시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대기 중에 잘 봐. 여기서도 질소,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거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증기 양이 급감하죠. 왜? 비로 내렸으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게 비로 내려서 수증기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그 다음에 원시바다 형성 후 원시 대기에 변화가 생겨요. 아, 이거를 원시 대기 변화 먼저 쓰지 말고 생명체 출현하고 출현과 원시 대기의 변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대기 중 CO2는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에 녹아서 급격히 감소해요. 자,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바다에 광합성 세균이 발생을 해. 자, 광합성 세균이 발생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은 자, 어때? 바닷속 산소 농도가 증가하겠지? 바닷속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자, 바닷속 산소가 뭘로 빠져나와? 바닷속 산소는 대기 중으로 빠져나와요. 방출되어 뭐를 만드냐면 오존층을 형성을 해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오존층이 형성 후에는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바로 원시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어. 뭐냐면은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 구성 원소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원소의 기원을 보자. 첫 번째 우주. 수소와 헬륨이죠? 자, 이 수소와 헬륨의 기원은 어때? 어디에서 만들어졌니?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과 초기에 생성된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와 헬륨이 있었고요. 그치? 자, 이거는 우주 빅뱅 때 만들어졌잖아. 3분 내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때까지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별 내부에서 수소핵융합으로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죠? 수소핵융합으로 헬륨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지구. 아까 지구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규소, 뭐 마그네슘, 막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어? 산소. 맞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써줬잖아. 자, 얘네들은 기원은 어디냐면 별의 진화 과정 중 중심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예요. 이게 바로 이 원소들의 기원이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요? 네. 이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별의 과정, 진화 과정과 원소들의 생성이에요. 그러면 자, 요것도 외우고 또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단원이 야, 단원 하나가 끝났어 벌써 우리. 그치? 봐봐 한번 봐봐. 1단원 하나가 끝나버렸잖아. 내용을 잘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 2권을 이 단원 요거 끝날 때까지 풀어야 돼.